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외대를 4개월 만에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일반 편입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외대를 합격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단 첫째로 제가 편입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저는 학창 시절 때 학벌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름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의 성적인 모범생에 속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개인사로 인해서 공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당연히 수능을 망쳤고 그에 따라 그냥 경기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목표했던 대학교와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그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 때문에 저는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벌 사회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캐나다로 이민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입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병장 때쯤 한두 달 전쯤에 저희 어머님께서 너 영어를 좀 잘하니 편입을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학교는 한양대, 중앙대, 외대, 그 다음 경희대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외대만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름 상위권에 위치한 학교들을 타겟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양대랑 중앙대는 저와는 맞지 않는 시험이라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째로 외워야 할 단어의 양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로 문법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셋째, 논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4개월 내지 5개월 안에 편입시험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3만 개가 넘는 단어를 다 외우는 게 저에겐 너무 부담이었어요. 그 다음 논리라는 게 사실 계속 공부를 하면 늘겠지만 단기간에 내 논리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 다음 저는 문법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독해에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요. 외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처럼 독해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더라고요. 15개년 기출을 다운받아서 일일이 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특정 패턴이 보이고 나서 외대는 거의 10년 동안 기출문제 스타일이 거의 비슷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외대는 특정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남은 2, 3개월 동안 외대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부 시간과 공부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군대를 8월에 제대하고 그때부터 편입 준비를 제대로 했어요. 학원을 등록했는데 제가 9월부터 분당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편입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이때 제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데,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16시간이었어요. 졸리면은 일어서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매일 12시에 잠을 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중간에 뭐 씻고 밥 먹고 이런 시간 다 제외하고 제가 16시간을 순수 공부를 했고, 나름의 동기부여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점심만큼은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원 없이 먹었어요. 일례로 제가 연어덮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점심마다 연어 뱃살 덮밥을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연어 뱃살 덮밥 먹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었고, 다음날에 연어 덮밥 먹으려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사 편입이 아니라 왜 일반 편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말 솔직하게 저는 편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학점은행제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거 알아볼 시간에 그냥 단어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편입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학사 편입을 준비한다고 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편입 준비 기간이 4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영어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편입을 준비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공인영어 성적이 토익 92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편입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희대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익 공부를 했고, 최종적으로 얻었던 점수가 96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베이스는 아니고 적어도 대학교 와서 토익 공부를 준비했을 정도?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토익만 900점이 넘은 상태였고 따로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외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외대 시험 스타일이 저와 너무 잘 맞았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10월 중순이 되니까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많은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어느 파트를 잘하고 어느 파트를 못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절대적으로 편입 어휘 학습량이 적었기 때문에 어휘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편입 문법이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도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제가 한양대 논리를 풀다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혼자 공부하는 독서실에서 막 책상을 쾅 친 적도 있고, 막 아우 씨발 어떻게 풀어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논리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외대나 숭실대학교 혹은 독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국대학교 시험을 볼 때는 비교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는데 합격권 점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학교를 준비할 게 아니라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기출 패턴이 비슷한 학교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외대를 4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점을 맞는 시험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90점만 맞으면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어휘와 문법에서 4점까지만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20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10시간만 준비했어요. 그 시간에 독해를 더 풀거나 단어를 더 외웠어요. 왜냐면 외대의 문법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다른 편입 시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기본서만 떼면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법 문제를 다 맞추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물론 다 맞추면 좋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개월밖에 없었고, 이 4개월 동안 문법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한 지 첫 달 그리고 두 번째 달에만 기본서를 떼고 편입 문법을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단어는 정말 미친 듯이 외웠고요. 이렇게 단어와 문법을 약 2개월 만에 떼고 나서 저는 독해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외대는 결국 독해를 잘해야 붙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출분석을 하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외대는 문제부터 봐야 하는 선지가 있고 선지부터 봐도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또한 외대 같은 경우는 말장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rue, not true 문제 같은 경우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좀 많이 꼬아서 내는데 대표적인 문제로는 예를 들어서 1719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8세기일까요? 17세기일까요? 이거는 18세기입니다. 1719년이지만 18세기로 바뀌어요. 결국 같은 말이지만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워딩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패러프레이징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true, not true는 이런 식으로 약 3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출제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낼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굉장히 기니까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제가 외대 편입을 준비하면서 한국 외대에서 정말 친절하게도 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편입학 설명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편입시험 출제위원인 이성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시험이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쓸모없는 단어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문화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학할 수 인재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기출을 풀고 나서 얻었던 정보와 공통되는 사항이 너무 많았거든요. 첫째로 쓸모없는 단어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중앙대나 한양대처럼 이 단어 모르면 너네 못 맞춰,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기본적인 편입 어휘 수준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난이도의 어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문화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학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문이랑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고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양대 논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외대는 내가 지문만 제대로 읽고 이 지문에 해당하는 근거를 통해서 선지를 잘 뽑기만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난이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외대의 평균 합격 커트라인은 90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100점을 맞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대에서 비중이 적은 문법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내가 어휘와 문법 문제를 통틀어서 딱 3개까지만 틀리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약 4점 정도 잃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거 다 틀리고 독해 문제 다 맞으면 96점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독해에서도 틀릴 수 있으니까 평균 합격 커트 라인이 90점인 걸 감안했을 때 내가 독해에서 뭐 2점 내지 3점짜리를 최대 2개를 틀려도 90점에서 92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90점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학습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외대 기출 15개론지를 직접 풀고 기출 분석을 한 패턴과 공략법,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더보기와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클릭하셔서 외대 합격에 더 가까워지시길 바랄게요. 정말 간절하다면 저는 누구든 외대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간절하게 공부했던 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외대생이 되길 바랄게요. 제가 외대에 편입하고 나서 합격했던 동기들을 보면은 일단 저를 포함해서 편입 동기가 7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4명이 외국에서 10년 이상 살다 온 친구들이었어요. 중국 국제학교라든지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쓰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왔고, 순수 국내파로는 저를 포함해서 약 3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로 약 4개월 만에 외대를 합격했고, 또 다른 동기는 2년 반을 준비해서 외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편입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어찌됐든 저랑 굉장히 친한 형이고, 그 이외에 또 2년 정도 준비해서 합격한 여하구가 있었습니다. 편입을 합격하고 난 뒤에 달라진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편입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과외였습니다. 일반 과외는 아니고 한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게 고등학생 과외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첫 과외 때 2시간에 4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좀 더 돈 버는 데 관심이 생겨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 마케팅을 토대로 저는 시간당 가치를 3배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2시간 수업을 하고 받는 페이는 15만 원입니다. 이거를 수년 동안 지금 편입을 하고 나서 꾸준히 하고 있고, 그 결과 이렇게 좋은 집도 살게 됐고, 2번째로는 차도 샀고, 3번째로는 사업 자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영어 과외를 조금 비중을 많이 줄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편입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을 다 하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편입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더 큰 도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연속된 경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편입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걸 해내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이 자신감을 토대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